안녕하세요, 프로그입니다. 오늘은 노션 에이전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워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노션 에이전트, 최근에 커스텀 에이전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노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노션 위에서 자동화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는 외부에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 지메일, 슬랙 등등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션 워커스가 뭘까요? 노션 워커스.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가 이미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부에 특정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연동하고 싶은데 이런 MCP나 이런 커넥션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 내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연결할 방법이 없겠죠. 혹은 환율 같은 거를 계산할 때 뭐 정확히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만의 특별한 공식이 있다면은 이 에이전트의 스킬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아니면 지시사항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가끔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자동화를 할 때 이때까지 메이크나 엠파렌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해결하던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자동화를 노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을 때 이 커스텀 에이전트에 물론 지시사항을 잘 적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A, B, C를 처리하고 뭔가 D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코드로 뭔가 100% 확실하게 항상 돌아가고 싶을 때, 그리고 특정 외부 API를 호출할 때 매번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항상 일정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워커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CP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요즘 사용하고 계신데 이미 만들어진 서버를 연결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MCP 서버를 만들어 놔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MCP가 없다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구동하려면 또 서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노션 워커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워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커는 뭐냐면 내가 짠 코드, 내가 만든 특정 로직을 커스텀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워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CP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가져다 쓰는 것이었으면은 워커는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MCP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완제품을 사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워커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워커는 현재 타입스크립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작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커스텀 에이전트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워커를 쉽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션 AI에서 이 워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얼리 알파라고 해서 아직 정식 출시가 된 기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설정 창에서 노션 AI를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 워커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활성화해 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스 안에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2가지 정도만 공개가 된 것 같고 나머지 2가지 정도는 추후에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식 GA라고 하는데 General Available GA가 되면은 아마 모든 기능이 설정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일단 MCP가 없는 서비스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API가 있지만 뭔가 MCP가 없다 라고 하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쉽게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API 여기서 연결하려고 하시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식 API도 아직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워커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회사 내부 API, 혹은 뭔가 택배 추적 이런 것도 하고 싶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서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API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필요한 로직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API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데이터로 뭔가 변환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구조의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런 게 있다면은 코드를 작성해서 매번 같은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워커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코드도 대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엠팔렌이나 메이크로 하시면은 직접 워크플로우를 하나하나 만드셔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만들던 그 부분이 요즘은 바이브 코딩으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을 만들면은 서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코드가 직접 구동되는 서버가 필요한데, 그런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셔도 되지만 자동화된 그 내용을 커스텀 에이전트에 연결을 해주면은 필요시에 커스텀 에이전트가 직접 실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드셔서 요즘 크레딧 때문에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5월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크레딧제로 운영이 되는데, 아마 1000 크레딧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하시면은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이전트를 사용하실 때 이게 스킬이나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크레딧 소모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연결하시면은 이 크레딧 소모가 아주 클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복잡한 로직을 처리할 때도 크레딧 소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워커로 코드화해 두면은 이제 에이전트는 필요할 때 특정 툴, 저희가 워커로 만든 그 툴을 실행만 하기 때문에 이 크레딧 전략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실행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의 데이터가 있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출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워커로 만들어서 에이전트한테 달아주면은 이제 단순 호출하는 비용만 발생되기 때문에 크레딧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MCP나 워커 두 가지가 있을 때 슬랙이나 이런 깃허브나 이런 유명 서비스도 있죠. 이미 MC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MCP 서버가 없는 서비스 혹은 API는 있지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셔서 워커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매번 같은 결과가 정말 100%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워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이것도 뭔가 스킬이나 에이전트에게 지시사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크레딧 소모도 클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100% 정확하게 따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워커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외부 서비스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일단 간단한 서비스라면은 보통 MCP가 다 있기 때문에 MCP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크레딧을 아끼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워커입니다. 그리고 이 MCP랑 워커를 뭔가 딱딱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결국엔 함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워커, 아니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런 부분이라면 MC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굳이 워커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CP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워커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시사항이나 스킬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워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에는 현재 4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툴, 일단 커스텀 에이전트가 특정 업무를 실행하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OAuth라고 해서 이 인증과 관련된 처리를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2가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소스 코드를 까서 보니까 이런 2가지 기능도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라고 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속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나 특정 페이지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동화가 실행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은 그냥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워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OAuth2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로 로그인하기 혹은 뭔가 노션으로 로그인하기 라는 페이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워커도 하나의 서비스로서 동작을 하려면은 특정 외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OAuth2라는 모듈을 추가하시면은 외부 서비스도 안전하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동기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특정 변화가 생기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오토메이션 기능도 출시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메이크랑 엠파렐이랑 뭐가 다를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비슷하지만 조금 방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나 엠파렐은 조금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사용을 하셨죠. 근데 노션 워커는 조금 코드 기반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 지식이 있다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개발 지식은 없지만 메이크랑 엠파렐이 없이 자동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노션 워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너무 좋아서 간단한 워커 만드시는 데는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두시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으로 노션 워커 한두 개 만들어서 추가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 메이크나 엠파렐에서 하시던 그런 자동화를 워커로 옮기면은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맥락에 맞게 판단해서 코드로 작성된 업무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나 엠파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뭔가 판단에 맡겨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은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이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워커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드 코드는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워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Node.js, npm 그리고 터미널이라는 환경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맥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Node.js는 이 설치 환경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Node.js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get Node.js 클릭하셔서 맥 혹은 자신의 OS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되셨더라면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맥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환경인데 여기서 node-v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버전이 찍힌 게 보이죠. 그리고 npm 버전 이렇게 하면은 npm이 정상적으로 깔렸고 현재 버전이 10.9다. 노드는 22.1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tn이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노션 워커스입니다. 노션 워커스는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노드랑 npm이 설치가 되셨더라면은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i는 install이라는 거의 약자고 g는 글로벌, 그러니까 내 전체 시스템에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ntn을 깔겠다. npm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스템 전체에 깔아줄 거고 ntn을 설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hange one package인데 저는 설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쭉 뭔가 로그가 뜰 거예요. 정보가 뜨고 마지막에 ntn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치가 됐긴 한데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설치를 하시고 웬만하면 터미널을 껐다 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스템에 이 새로 설치한 게 인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맥
맥북 기준으로 치자면은 이 터미널 환경에서 커맨드 T를 하시면은 새 창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NTN 이렇게 해보시면은 뭔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따가는 바이브 코딩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셨더라면 일단 노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번 로그아웃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NTN 로그아웃, 그리고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NTN 로그인, 이렇게 엔터 하게 되면은 아마 창이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지금 제가 창이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창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시면은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노션 사용하시던 거. 새로 깔았더니 조금 뭔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워크스페이스 있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Authorize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넥티드 됐고 터미널로 보시면은 Authenticate, 그래서 로그인이 되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은 닫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N이라는 걸 설치를 하셨고 로그인도 다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make directory, 그래서 NTN s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cd 이동. 요 커맨드 라인이 불편하시면은 그냥 그 화면에서 만드셔도 돼요. 화면에서 이렇게 이런 폴더가 있죠. 폴더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뭔가 어떻게 하죠? 리네임 NTN 뭔가 샘플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우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특정 폴더로 가신 다음에 NTN workers new 라고 하시면은 이 폴더 안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아, 디렉토리군요. 여기서 할 거야? 네, 그냥 yes 엔터 치시면 되고, 그 템플릿 다운로드 받고 yes, 그리고 뭔가 의존성이 필요한 설치 파일을 설치하겠습니까? yes,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설치하는 게 보일 거예요. 설치가 다 됐으면은 이렇게 실행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실행하시지 마시고 저는 코드 에디터를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VS 코드 같은 걸 사용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아까 전에 NTN workers new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이 생긴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워커스를 관리하는 소스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기 소스라고 있어요. src 밑에 열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say hello라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시고 저희는 새로 하나 만들어서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런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지만 src 인덱스, 여기가 워커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특정 프로세스가 아니면 업무 플로우가 여기서 정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 JSON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러죠?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nv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설정하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시면은 .env 파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서버 이거를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노션 서버에서 구동이 된단 말이죠. 그 노션 서버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노션에서 이 코드를 어떻게 구동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보통 영어로 하는데 일단 편의상 한글로 프롬프트를 준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클로드에서 이렇게만 쳐줘도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버에 아키텍처, 노드 버전, 메모리는 얼마고 CPU는 어떻나 라는 그런 정보를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죠. 서버 인포라는 뭔가 함수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체크를 실행을 했고 뭔가 타입 체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려면은 이거를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 툴에서 여기 화면 나누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뭔가 정보가 보이죠? OS가 어쩌고 저쩌고 노드 버전이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풀 M4 10코어를 쓴다 라는 정보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PC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PC에서 지금 만드신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다 됐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 혹은 노션 서버 환경으로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노션 서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npm workers deploy 여기서 새 창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뭔가 물어볼 거예요. 워커 네임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이 워커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처음 배포를 하는 거라서 이 이름이라든지 특정 필요한 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요렇게 보이시면은 배포가 다 된 거예요. 뭔가 녹색 불이 들어왔고 워커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럼 이게 다 배포가 된 거고 그러면은 요 아래 이거를 실행해 보세요. 아까 전에 실행한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뒤에 다시 로컬이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로컬이 없어요. 요게 없이 실행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노션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함수를 실행한다는 거.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했더니 뭔가 정보가 보이죠. 그래서 OS가 리눅스고 아키텍처가 x64 그리고 노드 버전이 22 그리고 메모리가 약 4기가 그리고 디스크가 약 4기가가 있고 그리고 CPU는 인텔 프로세서 3GHz 2코어를 쓴다 라는 정보가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커스텀 에이전트가 이걸 실행하는 컴퓨터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스텀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워커스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 가서 새로운 거 저는 블랭크부터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커뮤니티 테스트 에이전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add connect 버튼이 있어요. add connection 클릭을 하시고 여기 스크롤 다운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앱이 여기서 보일 거예요. 아까 전에 샘플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샘플을 클릭하시고 커넥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툴이 하나가 활성화되는데 서버 인포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다 물어보면 돼요. 이제 커스텀 에이전트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됐고 이제 서버 정보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봅시다. 우선 실행하기 전에 세이브를 한번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이제 한글로 서버 정보를 확인해 줘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코드 결과값을 가지고 여기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아키텍처는 이거다, 노드는 이거다, 총 메모리는 얼마를 하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의 서버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실행은 누가 하느냐?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마다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뭔가 오픈클로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션의 가상 서버를 가지고 특정 함수를 실행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지만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것은 노션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션 서버는 약 4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시면은 개발 환경 세팅이 다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거를 하나씩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거는 정말 간단한 건데 헬로 월드라고 특정 텍스트를 반환하는 그런 워커, 그리고 날씨를 확인하는 거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연동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로 월드라는 걸 해볼게요. 개발할 때는 보통 이 헬로 월드라는 거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코드가 실행됐을 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긴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클로드한테 say hello 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돌아와서 여기를 정리를 하고 클리어, 아니면은 그냥 껐다 킬게요. 껐다 키는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dangerous skip permissions. 아까 전에 클로드가 개발을 할 때 저희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이걸 실행할까 실행하지 말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편의상 이 옵션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키면은 클로드가 제가 특정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허락할까 허락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이 클로드가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냥 다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서 간단하게 할 때는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좀 중요한 작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요거를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되는 경우에 뭔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런 데 노출될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될 가능성도 조금 높아집니다. 물론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가급적이면은 이 기능을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아까 전에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ay hello 라는 툴을 만들어줘, 이름을 받으면 인사를 반환하는 그런 도구야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say hello 툴을 추가했습니다. 네임을 받아서 hello 형태의 인사를 반환합니다 라고 하네요.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달래요. 아까처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뭔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에러가 났죠.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났으면은 그냥 던져주면 돼요. 던져주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뭔가 없대요. 그래서 고쳐주죠. 네, 수정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터미널 두 개 왔다 갔다 하기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하고 이 터미널 화면에서 느낌표를 하시면은 배시 모드가 돼요. 배시 모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드. 여기서 붙여놓고 실행을 하시면 결과가 여기서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실행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랬더니 잘 동작하네요. 셀러 툴이 정상적으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배포해줘 라고 해볼게요. 배포도 클로드한테 부탁하면은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NTN workers deploy, 자기가 실행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은 클로드 코드
배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쭉 배포가 되면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에이전트에 자동으로 뜰 거예요. 커뮤니티 테스트 에이전트에서 아까 전에 툴이 하나였죠. 그래서 한번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볼게요. 세팅에 가셔서 툴을 봤더니 하나가 생겼죠. Say hello. 그래서 여기서 Say hello 라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hello는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됐고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봅시다. 푸드공에게 인사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까요? 푸드공에게 인사해봐. 푸드공에게 인사해봐. 그러면 에이전트가 여기서 이 이름이 어딘지를 판단을 합니다. 푸드공이 이름인가? 푸드가 이름인가? 이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고 그 이름을 이 저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함수는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름을 주면은 hello, 이름 hello, 이름 이렇게 대답을 하기로 say hello라는 거는 이렇게 대답하기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행되는 걸 보면은 봐야 되는데 조금 뭔가 됐네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보시면은 hello, 푸드공 이라고 뜨죠. 그래서 푸드공에게 인사해봐 했더니 이 에이전트가 이 맥락을 파악해서 이름이 어딘지를 잡아내고 그거를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서버 정보를 판단하는 함수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부분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신 함수가 이 노션 서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구동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커스에다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계속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커스텀 에이전트에 필요한 도구를 엮어서 여러분들이 맞는 자동화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거를 해봅시다. 날씨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자, 이것도 해봅시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 개발이 다 됐으면은 보통은 슬래시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맥락을 계속 끌고 가도 좋은데 하나의 프로젝트 아니면 하나의 태스크가 끝나면은 새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복사하는 걸 다시 복사한 거를 여기다 엔터를 치면은 이번에는 날씨 API를 호출해서 현재 온도를 알려주는 워커 툴을 만들어줘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무료이고 API 키가 필요 없는 오픈 메티어 API를 사용해서 날씨 툴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get weather가 뭔가 생겼고 뭔가 멋지게 뭔가 작성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타입 체크 통과했습니다. 로컬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제 자기가 직접 테스트까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잘 동작합니다. 추가되었습니다. 배포하려면은 이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너가 배포해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배포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배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됐고 이제 서울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이전트로 돌아와서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하고 그리고 툴스를 보면은 이제 3개가 됐죠. get weather, say hello, 서버 인포가 생겼습니다. 채팅창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서울 날씨 알려줘라는 곳에서 문맥을 파악을 해서 이 서울에 있는 날씨를 get weather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서울은 지금 0.2도, 대체로 맑고 습도는 84%, 바람은 3.5km/h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도쿄는 어때? 라고 해볼게요. 날씨라고 안 하고 이 맥락상에서 서울 날씨 알려줘 그 알려줬고 도쿄는 어때? 라고 하면은
도쿄의 날씨를 이 친구가 조회를 해서 알려주겠죠. 그래서 도쿄 현재 날씨입니다. 기온은 2.9도, 대체로 맑고 습도 54%, 바람 5.2km라고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은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거를 그냥 말로 설명을 해서 그 도구를 만들고 에이전트에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매번 그 필요한 부분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그냥 에이전트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은 커스텀 에이전트가 그 도구를 그냥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고 싶다, 아니면 특정 모듈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거를 에이전트에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개발을 하게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타입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까지 잘 된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제 노션 서버에 반영을 하고,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 그럼 다시 요청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만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만드시면서 이 사이클에 맞춰서 조금 수정을 하거나 조금 더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시켜 나가시면 훌륭한 에이전트 도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툴 같은 경우는 클로드 코드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제 바이브 코딩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프롬프트가 요즘은 이 모델이 워낙 똑똑해서 대충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시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주시면은 조금 더 잘 개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렇게 그냥 뭐 만들어줘, 뭐가 안 돼 이렇게 하시면은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구체적으로 특정 에러 메시지가 있다, 아니면 뭔가 특정 변수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은 그 변수 이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면은 동작을 잘 하니까 조금 항상 구체적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버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say hello 라고 해서 이제 인사하는 거, 그리고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간단한 이제 워커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예전에 자동화로 한번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 가시면은 이 공고 게시판이 있어요. 파산 자산을 관리하는 이 공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려면은 일단 메이크 자동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엠파렌이나 메이크로 주기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리스트는 어떤 게 있고, 상세 정보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안에 파일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다 판단을 해서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자동화가 이제 워커로 해결이 됩니다. 이 워커 없이도 해결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또 커스텀 에이전트에게 이 공고 게시판을 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가져오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져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워커라는 툴을 만들어서 커스텀 에이전트에게 달아주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가 가지고 와서 이 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일단 프롬프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사이트에 가서 playwright MCP 라는 게 있어요. playwright.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이 사이트에 가서 이 사이트가 어떻게 생긴지 분석을 해서 워커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매번 가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노션 커스텀 앱이 매번 사이트에 가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가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번 반복할 수 있는 워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코드 가신 다음에 클리어하고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아이고, 여기 이상적인 프롬프트 예시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워커스 툴로 추가해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로드 코드가 여기 사이트에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클로드 코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MCP 설치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리스트 페이지 분석을 했고 그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 클로드 코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면서 또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now I have all information needed. 그래서 분석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다른 데이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Let me write the worker to. 오케이. 자,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 분석은 끝났나 봐요. 이거 닫아놓고 다시 전체 화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코드를 읽고 있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보시면은 여기서 클로드 아니면 에이전트 MD 파일이 있어요. 여기 사실 심링이라고 그래서 이게 실제 파일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즐겨찾기? 아니면 실제 파일이 다른 데 있고 이거를 연결해놨다고 해야 되나? 클로드.md, agent.md는 똑같은 파일입니다. 실제 파일은 여기 있을 거예요. instruction. 그래서 이 파일이 여기랑 여기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 노션에 그 싱크 기능 있죠? 싱크 기능. 페이지 블럭 싱크.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파일이고 얘를 심링이라고 그러는데 링크를 만들어서 여기 마치 파일처럼. 이게 왜 있냐면 이런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덱스 이런 걸 했을 때 이 AI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지시사항을 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뭔가 이 전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클로드는 아마 클로드.md라는 파일을 이제 읽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픈AI에는 코덱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에이전트죠. s.md 파일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전체를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이 워커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 instruction이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놨고 이 파일을 이 코덱스에서도 동작을 하게끔 혹은 클로드에도 동작을 하게끔 두 개를 심링으로 이렇게 연결해 두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뭔가 에러가 생기나 봐요. 또 issue collapse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클로드가 이해를 해서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가이드라인, 여기는 프로젝트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다. 소스 밑에 인덱스 ts가 이제 여기다 워커의 뭔가 케이퍼빌리티랑 워커를 디파인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OOS는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거는 뭔가 이런 게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뭔가 생성이 됐습니다. 두 개 툴 생성 완료. 리스트 그리고 디테일. 저희가 그 페이지를 가면은 항상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하나, 페이지 하나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배포해줘. 간단하게 배포해줘. 배포해줘. 그리고 기존 예시 툴은 삭제를 했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클로드 실행할 때 퍼미션을 묻지도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버전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걸 이렇게 삭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클로드를 실행할 때 이 퍼미션을 다 주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노티스, get 노티스 디테일을 추가를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제거를 했대요. 저는 제거를 할 줄 몰랐는데 제거를 해버렸네요.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툴스가 두 개가 있네요. 법원 자산 매각 공고 상세, 법원 자산 공고 목록이 생겼습니다. 그 세 장을 다 해볼게요. 그래서 법원 자산 공매 리스트 최근 10건 데이터 조회해줘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를 과연 잘 들고 올 건지 가 기능이 없어서 최근 10건 목록을 직접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회 것은 뭐지? 최근 리스트가 보이신 것은 최근 리스트 이거 안 되네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넣어봅시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소스 인덱스 워크를 이게 한글로 하지 않았나? 아, 그렇네요. 이 이름을 한글로 했는데 한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그 세팅에 가서 툴스 밑에 있는 거 확인했고 조사해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1페이지로 해봅시다. 페이지 볼까요? 아,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글로 생성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한글로 했네요. 영어 이름을 해볼까? 영어로 이름을 해볼까? 자,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꽤 잘하고 있어요. 배포도 해줘. 이렇게 뭔가 땡글땡글 돌아가면은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배포도 하고 있네요. 배포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자, 배포가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새로 고침해서 툴즈를 클릭하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지시사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지금 데모를 한다고 간단하게 줬더니 이 좀 의외의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배포가 된 것 같고 새로 고침을 해서 툴스 이름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고 아, 그렇네요. 자, 바꿔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물어봅시다. 법원 자산 1페이지 가지고 와.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어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MCP랑 같은 원리라서 툴 네임은 그쵸,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426번 자동차 매각 공고다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한번 페이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26번 자동차 매각 공고, 425번 자동차 매각 공고. 그래서 보시면 맞죠? 10개 가지고 왔어요. 그 첫 번째 거 상세 내용도 조회해줘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상세 내용, 여기 있는 내용도 가지고 오겠죠. 물론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같은 것도 부탁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도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따로,
그리고 리스트 따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에이전트 같은 커스텀 툴을 사용할 때, 워커스를 통해서 툴을 사용할 때 이 크레딧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10건을 가지고 오고 10건에 있는 각각에 있는 상세 정보를 에이전트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크레딧 비용이 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인원 한 번에 만들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랑 상세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툴을 추가해 달라고 부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 번 호출하지 않고 리스트랑 상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툴을 추가해줘 라고 해볼게요. 이런 거죠. 메이크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리스트가 있고 각각에 있는 이제 상세를 조회할 때 이터레이터를 돌려서 하나씩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이 워커스 안에 하나의 모듈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에이전트는 이 함수를 그냥 한번 딱 호출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가 뭔가 연산을 해서 각각 상세 정보를 리스트에 합치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이 워커스 안에 있는 함수가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서 하나로 합쳐서 에이전트한테 주어주면은 에이전트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자, 그래서 10건 상세 정보 모두 잘 나옵니다. 배포하겠습니다. 배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포까지 하고 있어요. 자, 배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상세 정보 10개를 한 번에 가지고 와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몇 초 걸렸네요. 그리고 지금 다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배포 완료. 됐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세팅에 가서 툴이 2개였는데 새로 고침해보면은 툴이 이제 3개가 됐겠죠. 자, 여기서 페이지 내용 상세 정보를 모두 조회해줘 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서치 노티스 with full detail,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로운 모듈을 호출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서치 노티스 with full detail, 이 친구를 썼어요. 그래서 리스트랑 상세 정보를 한 번에 10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가지고 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도 되겠죠? 저희가 여기서 지우고 이 공고 데이터라는 데다가 데이터를 쌓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노션에다가 이 친구가 이 페이지에 에디트 접근을 할 수 있다. can edit content, 이거 잘 안 보이죠? 여기서 공고 데이터를 이 에이전트한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어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샘플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냥 여기서 남겨두면 아까우니까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복사해서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이 페이지까지 이 20건을 조회해서 공고 데이터에 데이터를 추가해줘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페이지 10건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다음 10건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어주겠죠. 차곡차곡. 자,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커스텀 에이전트는 지금 채팅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거가 있는데 애드 트리거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스케줄, 메이크에서 특정 시나리오가 몇 시가 되면은 항상 실행된다. 매주 월요일 9시에 실행해라. 매주 화요일에 실행해라. 뭔가 이렇게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랙과 연동을 해서 슬랙에서 메시지를 주면은 실행할 수도 있어요. 혹은 노션에서
내가 이 커스텀 앱을 코멘트를 합니다. 이 친구한테. 아니면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가 추가가 되면 실행된다 라든지 삭제가 되면 실행된다든지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그 캘린더나 메일까지 연동하시면은 그 캘린더나 메일 이벤트에 맞춰서도 이 에이전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커스텀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청하신 대로 1, 2페이지 공고 20건을 공고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새로 치우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쌓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이걸로 소팅을 해볼까요? 소팅해서 시퀀스 아이디 디센딩 하면 내림차 순이죠. 그 처음에 자동차 매각 공고 2건 아까 전에 확인한 게 있고 그 쭉 2페이지 내용까지 되는 게 보이죠. 2페이지 내용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 오픈을 클릭하시면은 안에 상세 내용도 이렇게 잘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워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금 보셨지만 이제 워커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드시면은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 메이크에서 자동화하셨던 부분 혹은 뭔가 API는 있는데 MCP가 없어서 연결하고 싶은 부분 아까 날씨 가지고 오는 그런 거 보셨죠? 그 쉽게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하고 싶은 것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에이전트에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파싱하는 아니면 크롤링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보셨겠지만 크레딧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아마 이 툴이 없이 예를 들어서 웹서치 웹 기능만 주고 이 툴 기능을 없이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디스커넥트 그 저장 그 커뮤니티 테스트 에이전트에 다시 가서 이 사이트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를 그냥 주고 파산 자산 목록과 상세 정보 10건을 조회해줘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과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일단 검색을 하겠죠. 아이고 이 공고 데이터 일로 가버렸네. 이거 끄고 여기서 데이터 읽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no access save 하고 다시 파산 자산 목록 10건 조회해줘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묻겠죠. 아, 나 여기 사이트로 갈게.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 사이트에 가서 이 모든 내용을 읽어요. 이게 다 토큰 낭비예요. 이걸 읽어요. 읽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상세 내용도 10건 다 조회해줘.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뭔가 가려고 하겠죠.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죠. 보시면은 이제 리스는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뭔가 이 내용들 어떻게 가져올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토큰이 계속해서 낭비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도 사용량을 세팅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노션 크레딧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친구가 이거죠. 커뮤니티 테스트 에이전트. 그래서 크레딧이 89 크레딧을 사용했다고 뜹니다. 그리고 6번 활용을 했고 지금까지 89까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토큰 소비가 좀 많이 되겠죠. 크레딧이. 그리고 저는 지금 모델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또 좋은 모델을 하면은 크레딧 소모가 조금 더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이렇게 이 친구가 한 번에 못 가져온단 말이죠. 이렇게 못 가져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툴스를 활용하시면은 크레딧 절약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커스텀 에이전트에게 주게 되면은 크레딧도 절약을 할 수 있지만
뭔가 특정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못 가져오는 것도 크레딧도 전략을 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워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커를 만드시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더 똑똑해져요. 그리고 더 빠릅니다. 코드로 직접 실행되니까 에이전트가 뭔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뭔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빠릅니다. 그리고 토큰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그냥 툴을 그냥 호출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은 코드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큰 소모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특정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판단만 해서 특정 도구를 실행하면은 그 도구가 반환하는 결과값은 매번 보장됩니다.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결과가 뭔가 보장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워커를 통하시면은 빠르고 토큰도 조약하면서 매번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에이전트가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달아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훨씬 더 빠르고 토큰도 절약되고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워커는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워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다른 활용 방법도 한번 유스 케이스를 준비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노션 에이전트가 5월 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 노션 비즈니스 플랜 사용하고 계시면은 무료니까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크레딧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베이크나 엠팔렌으로 해결했던 부분을 이 워커스를 통해서 커스텀 에이전트로 한번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에서 워커스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노션 커스텀 에이전트 사용하시면서 조금 답답하거나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워커스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월 달까지는 일단 무료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한번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사용기도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이 지나면은 아마 1000 크레딧당 $10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된다면은 조금 크레딧이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한데 5월 달에 어떻게 가격 정책이 변경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 비즈니스 플랜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일단 커스텀 에이전트 반드시 사용해 보시면서 워커스도 꼭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하시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메이크 기술 파트너 프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gic Meal Kits, making dreams. Magic Meal Kits, Magic Meal